스토리의 주식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좋다 그래서 사는 거거나 내가 사고 파는 거를 타이밍을 잘 맞춰서 투자하면 돈을 번다는 생각에서 워낙 가난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빨리 큰 돈을 모으고 싶어요. 올라가겠지 이러면서 미련을 못 버리고 더 샀던 거예요. 1,000만 원 이상 그때 날렸던 거. 한 며칠 뒤에 5일 연속 상한가 가는 거야. 배운 대로 따져도 고점 징후고 매도 신호인데 그때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머릿속에 4억으로 가 있으니까 이미 4억, 5억이 돼 있으니까 한 주도 팔지 못하고 버티다가 결국은 한 5개월 뒤에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깡통은 차본 적이 없는데 거의 죽기 직전까지 한 적이 있죠. 와, 이거 상한가 가겠다고 사거든요. 기가 막히게 떨어집니다, 거기서. 굉장히 고급 정보다. 그리고 앞으로 4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 하한가를 3일 동안 3번 연속 맞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식에 투자할 때 아직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스토리의 주식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좋다 그래서 사는 거거나 아니면 뭐 전망이 밝대. 절대로 그렇게 사면 안 되겠죠. 적어도 이 회사의 매출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 4, 5년 동안 실적이 어땠는지 이 정도는 다 알고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자주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 조금만 이익 보면 팔라고 그러고 조금만 손실 보면 손절매라 그러나요? 그건 투자가 아니고 그건 투기거든요. 그 투자와 투기를 차이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물론 돈을 벌기 위한 거지만 내가 사고 파는 거를 타이밍을 잘 맞춰서 투자하면 돈을 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거는 도박에 가까운 거고, 내가 기업에 투자한다, 내가 오너십이다 이렇게 투자하면은 전혀 다른 그 결과가 나오겠죠. 네. 타임을 맞추는 게 아니고 시간에 투자하는, 타임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거고, 기업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는 믿음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누가 뭐 좋다고 그러든가 현혹하는 거에 우왕좌왕하지 않죠. 주식으로 돈을 날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저도 언제 있으십니까? 제가 2008년에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 시작하자마자 워낙 가난하게 시작했기 때문에 빨리 큰 돈을 모으고 싶었어요. 그래서 2009년에 한국기술투자라고 오일샌드에 투자하는 기업이 있었거든요. 그게 쉽게 말하면 모래에서 기름이 들어가 있는 모래를 짜내서 거기에서 기름을 뽑아내는, 기름을 생산하고 팔겠다, 뭐 그런 컨셉의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뉴스가 나자마자 막 급등을 하는데 저 그때는 지금처럼 공부도 안 돼 있는 상태였고 빨리빨리 수익은 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커서 막 사기 시작했어요. 돈이 생기면 무조건 사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청천벽력처럼 모래가 기름이 나지 않는 모래였다, 경제성이 없다, 이 뉴스가 나면서 하한가 그리고 하락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라도 제가 팔았으면 됐는데 올라가겠지 이러면서 미련을 못 버리고 더 샀던 거예요. 뭐 쉽게 말해서 물타기라고 하죠. 그랬는데 결국은 상장 폐지가 되고, 제 사회초년생일 때 지금도 큰 돈이긴 하지만 한 2,000만 원 이상 그때 날렸던 것 같아요. 네, 거의 전부였죠. 네. 혹시 대부분 그렇게 하면은 사람의 심리상 한번 망하고 끝나지 않던데 혹시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하셨나요? 네, 뭐 일단 그렇게 하고 이제 돈을 빨리 복구해야겠다, 본전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컸어요. 뭐 누구나 그렇지만 저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료방을 또 가게 됩니다. 제 책에도 실었는데 연 200만 원 정도? 근데 거기 유료방에서 리딩을 하는데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사세요. 그래서 사면 파세요. 팔고. 저희가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 그걸 100% 따라서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공이나 시간에 비해서 결과가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유료방에서 투자하던 것도 결국에는 결과만 말씀드리면 실패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크게 2번 정도의 실패를 겪고 이제 제가 느꼈던 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 2,000만 원?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거의 전부 모았던 돈의 전부였는데 상사한테 욕도 먹고 야근도 하고 뭐 힘들게 모았던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걸 보고 이제 투자를 좀 쉬면서 공부를 해야겠다. 다시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공부하지 않고 내 돈을 쓰는 일은 없어야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그때부터 좀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예, 만약에 그때 공부를 하지 않고 주식시장을 떠났으면 아마 지금의 디노는 없었을 것 같아요. 어이 기가전 주식 투자 이제 배워서 하는 책 내용 중에 5연속 상한가 이후 마이너스 80% 손절한 사연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실제 겪었던 5연속 상한가 간 종목을 욕심 때문에 팔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그거를 마이너스 80% 손절한 뼈아픈 경험이 있죠. 이제 당신이 이제 한창 주식 공부에 열심히 던 때였던 것 같아요. 해서 다니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는. 그래서 2010년 11월쯤 됐었는데
당시 이제 구제역이 창궐 하면서, 구제역 관련주들이 그 당시 막 급하게 움직이던 뭐 그런 거였는데, 제가 그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는 기업을 하나 골랐어요. 공부한 내용으로 봤을 때 이 차트는 너무 좋은 차트야. 이 차트를 보는 순간, 야, 이거 뭔가 나한테 뭐 느낌이 오는 거야, 이게. 크게 뭔가 인생을 바꿀 계기가 되겠다. 저도 몰라. 그냥 느낌이 들었어, 그냥.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쌍바닥을 만들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1차 상승하고 나서 눌림 자리를 만들면서 배운 실력으로 봐서는 확실한 급등 직전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당시에 이제 거금 내가 5,800만 원인가? 당시를 며칠 동안 분할 매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매수하고 나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뭔가 나도 모르겠는데 둘도 없는 기회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는데,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한 며칠 뒤에 5일 연속 상한가가 가는 거야. 그 당시에 상한가가 15% 있던 시절이니까 5연속 상한가가 가니까 5천 얼마짜리가 1억 1천 얼마가 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팔았어야 되는데 제 기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2억, 3억, 4억. 내 인생이 원래 처음 살 때부터 이제 막 기분이 붕붕 떴으니까, 그 정말로 예상대로 올라가니까, 난 이거는 2억에도 못 팔고 3억에도 못 팔아,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가가 서서히 하락하고 있는데, 배운 대로 따져도 고점 징후고 매도 신호인데, 그때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머릿속에 4억으로 가 있으니까, 이미 4억, 5억이 돼 있으니까. 막 주가가 서서히 조정받고 고점 징후 받으면서 내려오는데, 뭐 그런 생각을 했었죠. 내 머릿속에 4억이 아른거리니까 이건 눌림이야. 큰 수익은 이런 걸 견뎌야 한다. 뭐 이런 그 자기 편향성에 빠지기도 하고요. 이제 팔고 나면 손절시키고 급등시켜 상한가 날아가면 다시는 못 잡아. 뭐 이런 착각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순간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뭔가 정신이 붕붕 떠니까 자기 편파성의 함정에 깊이 빠져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냉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 후로 어떻게 됐느냐. 매수하고 나서 무려 110% 이상 수익을 본 것을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한 주도 팔지 못하고 버티다가 결국은 한 5개월 뒤에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80% 손절해서 매도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 한두 개는 있어야지 학원도 운영할 수 있고 그런 거죠. 뭐. 성공만 한 사람이 어떻게 주식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내 얘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 후에 어떤 교훈으로 남았을까요? 그러면 일단은 주식은 이제 투기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 다음에 수익이 났을 때 적당히 분할로 수익을 챙겨야 되는구나. 욕심을 버리는 게 이기는 길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로또 복권 당첨자가 매주 나와요. 한 명에서 10명씩. 물론 안 나오면 2월 되면 그 다음에 더 양이 커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복권을 평생 사는데 당첨되는 사람은 극히 작잖아요. 나는 죽어라고 사도 1등이 안 되는 거야. 주식 투자를 해서 5배, 10배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식 투자 목표를 나도 5배, 10배 살려고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거는. 챙길 수 있는 작은 수익을 꾸준히 반복해서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나중에 복리로 굴러가면 이게 계좌가 크게 커지거든요. 이런 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한 방에 한다는 거는 어쩌면 말씀하신 것처럼 로또 당첨을 하는 거 원하는 것과 똑같다. 문제는 1등 당첨자가 매주 나오니까 사람을 미치게 한다는 거지. 쟤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나. 그래서 결국 이런 우여곡절 끝에 대표님이 어떻게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으셨습니까? 뭐 이제는 뭐 공격보다 수비 먼저, 그다음에 내 돈을 지키는 걸 먼저, 뭐 그다음에 매수할 때도 한 번에 안 사고 분할 매수하고 매도할 때도 한 번에 안 팔고 몇 번 분할 매도하고, 상승장에는 영원히 상승할 거라고 믿지 않고 하락장을 대비하고, 하락할 때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떠나갈 때는 반등장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반등장의 신호를 잡으려고 시향을 연구를 하고 뭐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하니까 주식시장이 이제 좀 편안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상승장에는 하락할 걸 준비하고 하락장에 상승을 준비하니까 아무래도 훨씬 여유롭겠죠. 그 사이에 주식을 혹시 돈을 날려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깡통의 경험은 없습니다. 깡통은 차본 적이 없는데 거의 뭐 네, 죽기 직전까지 간 적이 있죠. 그때 한번 네. 경험을 한번 얘기해 주실 수 근데 있을까요? 그거는 초보자일 때는 다 겪는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제 뭐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죠. 여기 서문에도 제가 써놨지만은 뭐라고 썼느냐. 근데 딱 주식 시장에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백오데이션, 뭐 콘텐고 이런 것도 말 자체도 모르겠고 그걸 경제사전을 다 찾아가지고 그냥 공부하고 외우고 막 그러고 나서 주식 투자를 이제 저는 이제 사전에 미리 공부를 하고 투자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딱 하고 이제 입문을 딱 시작했는데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콘텐고 그걸 못 줬다고? 아무것도 왜냐면 그거 안다고 해가지고 맥점이 보이지가 않아요. 매수 타임이 보이지가 않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똑같이 했죠. 뭐 뉴스 보고 야 이거 좋대더라. 뭐 이거 막 올라가는 거 보고 와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겠지. 기분이 다 똑같이 드는가 봐요. 상한가로 해서 이게 언제 매수를 많이 하냐면요. 처음에 5% 10%일 때는 안 사요. 그 당시에 이제 상한가가 이제 12%였던가 뭐 그랬는데 한 3, 4% 올라갈 때는 안 사요. 그러다가 탁 올라가가지고 상한가 바로 직전에 한 10%쯤 되면은 와 이거 상한가 가겠다고 사거든요. 기가 막히게 떨어집니다. 거기서 확 떨어져요. 뭐 상한가 갈 때도 있는데요. 네, 그러면 그 다음날 떨어지죠. 네, 대부분 그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몇 번 날려먹었고 그 다음에 뭐 누군가에게 좋다고 하는 거, 네 그런 거에서 또 날려먹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금이 그때 뭐 그렇게 많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많다고 하지 않지만 적은 돈도 아니죠. 거의 뭐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점점 줄어들더니 이게 한 5분의 1 정도 남았을걸요? 5분의 1 정도 남았는데 야 여기서는 진짜 이걸 다 잃으면은 도저히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을 바꾸자 해서 쉬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투자를 할 때 안 되면 계속 밀어넣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야 돈 갖고 와 더 갖고 와 막 네 돈이 없어서 안 되는가 막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서 안 되는 줄 알고 뭐 종목이 나빠서 안 되는 줄 알고 다 그거 아닙니다. 그냥 네가 못하는 거니까 그것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거를 딱 생각한 거다. 야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뭔가 잘못했다. 왜냐면 너무 쫄렸어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건데 이게 확 줄을 때는 뭐 많이 있을 땐 몰랐죠. 근데 5분의 1밖에 안 남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 어떤 단계가 되지도 않고 막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쉬었어요. 쉬고 이 방법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 방법은 안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끔씩 이제 저가 방송을 할 때 이런 거 물어보세요. 자꾸 손실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책에도 있을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지금처럼 안 하면 돼요. 지금처럼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날로부터 뭘 했느냐. 올라간 주식 안 사기. 급등주 안 따라가기. 뉴스 보고 매수하지 않기. 뭐 누가 사라고 한 주식 절대 사지 않기. 뭐 그것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내가 스스로 발굴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거 다 차단하고 나면은 남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발굴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발굴하기 시작하는 거는 진짜 이게 웃기는 게 그 여러 가지 재료들 갖다 붙이잖아요. 실적, 뭐 재료 성장성 이런 거 가지고 막 이 분석을 이만큼 해요. 그래서 딱 사요. 되게 안 갑니다. 너무너무 안 가요. 그래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안 가요. 한 달, 두 달, 세 달 가는데 정말 안 가요. 그리고 야 이것이 이래도 되나? 이렇게 하고 포기할 즈음 되면 갑자기 올라가요. 이거다. 왜냐면 밑에서 샀기 때문에 손실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샀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부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어쨌든 가겠지 뭐 모르겠어. 내 분석대로 했으니까 일단은 믿어보자. 그러고 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팍 튀어 올라가면서 주식이 100%, 200%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한 가지 또 그 기법을 하나 개발을 한 게 100% 수익이 나왔을 때 원금을 빼는 겁니다. 원금을 빼게 되면 수익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가 200만 원이 된 거예요. 100만 원짜리 그러니까 10주를 샀는데 이게 100만 원에 10주를 샀는데 2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5주를 팔면 100만 원이 그냥 남아 있잖아요. 이거는 그 기업이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수익이거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 원금은 새로운 주식에 또 투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새로운 주식에 투자했을 때 이놈이 또 100%가 나오면 또 원금을 빼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 계좌 여기 좀 넣어놓은 게 있었는데 우리 아이 계좌에 지금 우리 계좌를 2018년도 1월부터 했거든요. 뭐 차트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18년도 1월이 상투예요.
상태에 시작해가지고 제가 우리 아들한테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 아빠 전문가 맞아? 뭐 그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그 계좌 안에 저 이제 공짜 종목이라고 불러요. 공짜니까요. 그 종목이 6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 넘은 종목이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60개가 넘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거기에 삼성전자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요. 그게 뭐가 되면 내 계좌의 방어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수익인 거예요. 이 60개 종목이 만약에 한 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와 있다. 그럼 나는 이 계좌에 항상 500만 원의 수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원금은 그대로 지켜져 있고요. 그러면은 어지간히 손실 나서는 계좌가 밀리지가 않거든요. 이것을 제가 깨닫고 나서부터는 기다려. 일단은 장기 투자로 가는 거야. 왜냐면 나는 초보니까 장기 투자로 가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밑바닥에서 매수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100% 나오는 거 차곡차곡 모아서 공짜 종목 갖다가 광에다 집어넣고 어차피 넌 수익이 내가 가 있어. 새로운 종목에 또 투자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금 회복은 됐고요. 네. 넘어갔어요. 넘어가고 지금은 이제 2020년도에 돈을 조금 많이 벌었죠. 그래서 네. 계좌 수익 그때는 뭐 2배, 3배는 다 기본이잖아요. 그죠? 네. 그 정도 아셨잖아, 다들. 그래서 그 정도 나와서 지금 2021년도, 22년도 주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익 계좌는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뭐 수익을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수익이 느리지만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밀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는 않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네, 돈을 많이 잃었던 그때의 교훈을 지금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많이 올라간 거, 남의 얘기 듣고 하는 거, 귀동량 투자 또는 뭐 감정적인 매매, 감성 매매라고 그러죠. 야, 올라가니까 사자, 막 기분 좋으니까 사자, 뭐 기분 나쁘니까 팔자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철저하게 그냥 제 기준과 원칙만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됐죠. 뭐 증권사에 있을 때도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리먼 사태 때였는데 그 당시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증권사 객장에 앉아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찾아와서 김 차장 나와! 이 차장 나와! 그래서 멱살 잡고 자기 본전 내놓으라고 그렇게 막 개새끼, 소새끼 찾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공교롭게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시장에서 튀김 장사를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리먼 사태였는데 계좌가 멀쩡한 거예요. 오히려 뭐 그동안 수익 난 게 안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신기하고 고맙다고 그날 튀김을 이렇게 싸가지고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 제가 이제 방이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같이 이렇게 먹으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밖에서 나와! 그래가지고 내 돈 내놔! 막 그러면서 먹다가 체할 뻔한 그런 기억도 좀 있는데 원칙 투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리먼 사태 때도 사실 원칙을 좀 지켰다라면 그게까지 문제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을 계속해서 세이브를 해놓고 갔었다라면 계좌는 종목은 손실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좌는 손실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굴곡의 어떤 포지션들을 잘 생각하시면 원칙 투자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살 길이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원칙. 네. 주식에 망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주식을 하면서 안 망했다고 하면 사실 좀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정말 크게 한번 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얘기를 잠시 해드리면은 제가 증권회사에 다닐 때 얘기였어요. 저랑 그리고 친하면서 주식을 잘하는 후배가 있었거든요. 그 후배가 저한테 5,000원일 때 W라는 주식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저는 보통 이게 남 얘기를 잘 안 듣는 편이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순간 봤더니 7,000원이 돼 있더라고요. 좀 이따 봤더니 9,000원이 돼 있고 또 며칠 뒤에 봤더니 어느새 11,000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저도 진짜 사봐야 되겠다 해서 저도 13,000원에 샀는데 진짜 15,000원까지 또 올라간 거예요. 며칠도 안 돼서. 사실은 이제 이미 그때 5,000원부터 시작해서 이미 15,000원까지 3배가 오른 상태였죠. 근데 그 당시에 그 후배가 저한테 해준 얘기가 이게 굉장히 고급 정보다. 그리고 앞으로 4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그리고 저도 실제로 5,000원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걸 다 봤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제가 관리하던 제 증권회사 고객분들께 전화를 걸어서 거의 제가 관리하던 고객분들의 80%가 그 W라는 종목에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얼마에 들어갔냐면 21,000원에 들어간 거예요. 21,000원에. 왜냐면 4만 원까지 간다고 하니까 아직도 2배는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 고객분들의 80%를 다 매수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예비군을 아직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예비군 훈련을 갔는데 갑자기 지점장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야, 양대리, 큰일 났다.
네. 지금 그 종목 하한가 들어갔다고. 그래서 그 종목이 상하한가가 15%일 때였는데 하한가를 3일 동안 3번 연속 맞았고요. 그래서 3일 만에 거의 3일 만에 엄청 빠졌고, 그리고 하루 반등하더니 또 계속해서 빠져가지고 진짜 한 일주일 만에, 그 당시 제가 한 매입 단가가, 고객분들의 매입 단가가 21,000원이었을 텐데 9,500원까지가 내려갔었어요. 진짜 일주일 만에. 그때 정말 크게 당했고, 다행히 잘 끝났어요. 일부 고객분들 솔직히 손해보신 분들도 계시고, 좀 그때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때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은 걸 배웠죠. 사실 그때 친구가, 제 후배가 저한테 얘기해 준 것도 굉장히 고급 정보다, 굉장히 믿을 수 있는 곳에서 받은 소스라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들어갔는데,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항상 제 가슴 속에 있는 교훈이 뭐냐면, 절대로 다른 사람 말 믿지 말자. 그 고급 소스가 정말 제가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큰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느 누가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한테도 이제 그런 유혹이 많았죠. 또다시 굉장히 중요한 소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아니야, 나는 안 믿어, 나는 절대 믿지 않아 라고 했는데 잘 된 경우 한 번도 없었고요. 네. 저의 투자 원칙은 남의 말 절대 믿지 않는다. 오로지 판단은 내가 내린다. 모든 공부는 내가 직접 다 하고 모든 판단도 내가 다 내린다. 남의 말에 의해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은 내가 한다. 나의 주관에 의해서. 다른 분들한테 가장 많이 해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인입니다. 지인들. 제가 10년 이상 동안 개인 투자분들 상담해 오면 제가 항상 물어보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어떤 종목 때문에 이제 힘들어 하시면, 근데 이 종목 왜 사셨어요? 라고 여쭤보시면 하나같이 다 하는 얘기가, 자기의 판단에 의해 사신 종목이 없어요. 친구가 좋대요. 아는 사람이 사보래요. 그 말 한마디로 몇 천만 원, 몇 억씩 사시는데 저는 조금 이렇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지인을 조심하셔라. 지인 조심하셔라.